학생이 질문한 문제에 이어서 물체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또는 적당한 외력에 의해서 빗면이라고 할 수 있을 물체가 정지해 있을 조건이 되려면 외력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같이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빗면이라고 할 A 물체는 정지해 있을 때에는 이럴 때는 물체의 속도 및 가속도 받는 힘들이 어떻게 될지 먼저 풀어볼 텐데 이어서 풀어볼 외력이 F가 0일 경우에 비해서는 문제가 훨씬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 먼저 빠르게 검토하겠습니다. 빗면이 이렇게 전체 A 물체가 질량 라주엠이고 지면으로부터의 각도, 이 빗면 부분의 각도가 세타라고 하는 경우를 알아봅니다. 거기에 질량 스몰 m 킬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물체가 그냥 단면을 동그랗게 그려볼게요. 이런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물체가 원래 기본적으로 받고 있어야 할 힘들은 이런 게 있겠죠. A 물체의 경우에는 질량 중심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mg, 중력가속도 g라고 했을 때 mg 뉴턴을 아래로 받을 것이고 지면으로부터 받는 수직 항력이 위쪽으로 n1 뉴턴 있을 거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A 물체에게 가해지는 F라는 힘이 A에게 지면에 대해서 나란한 방향으로 가해지는 게 당연히 있을 거고요. 요거 A가 받는 힘이죠. 이어서 B 물체와 접촉이 B 물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어떤 속도 가속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면에 접촉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받을 N2 뉴턴의 힘이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물체가 받을 힘은 이 네 가지 생각할 수 있겠고요. B 물체가 받는 힘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보면은 B 물체는 질량 중심 부분에서 스몰 mg 뉴턴의 중력을 아래쪽으로 받을 거고요. 그리고 F를 직접적으로 B가 받진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A와 B의 접촉면에서는 수직 항력이 요거 반작용 힘이죠. 반작용 힘이라서 N2 뉴턴으로 현재의 요 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B에게 가해지고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각각의 물체가 받는 힘들 A가 받는 힘 4개, B가 받는 힘 2개 분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먼저 물체가 받는 힘이 제각각인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들 좀 정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N2라는 힘, A가 받는 N2라는 힘이 나머지 힘들은 지면의 나란한 방향, 수직인 방향으로 잘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비뚤어져 있으니까 이 힘을 분해를 해봅시다. 지면의 나란한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정렬을 해보자. 왜 그러냐면 현 상황에서 적당한 크기의 F가 오른쪽으로 잘 가해질 때 A라는 물체는 전혀 움직이지 않을 그럴 조건을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F라는 힘 및 나머지 힘들까지 모두 합한 합력이 0이어야지 되는데 이거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정렬을 한 거고 그랬을 때 빗면의 각도가 세타다라고 그러면은 이 부분 각도가 요게 세타 크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힘의 크기는 N2 코사인 세타 나오겠네요. 요 힘의 크기가 N2 사인 세타라고 나오겠습니다. 힘을 분해했을 때 요 두 가지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F가 추가적으로 가해지면은 상하 좌우 어느 부분으로도 A는 가속되지 않아야 되니까 일단 위아랫 방향으로는 아랫방향, 윗방향, 요거 아랫방향 요거 나와 있으니까 N1 크기라는 것이 A가 받는 지면으로부터의 수직 항력의 크기라는 것은 아랫방향 mg 더하기 라지 mg 더하기 N2 코사인 세타다 라고 해야지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간단하게 N2 크기만 잘 결정이 되면은 F 외력은 요거 왼쪽으로 가해진 힘과 상쇄가 되면 되니까 F는 N2 사인 세타 크기로 결정이 되겠다. mg는 결정이 돼서 상수값으로서 정리가 되고 n2 값에 따라서 또는 세타에 따라서 n1 값은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어쨌든 그럴 적절한 힘 n1은 알아서 잘 가해지게 될 것이고 이럴 때 f가 n2 사인 세타하고만 잘 크기가 맞춰지도록 가하기만 하면 현재 조건에서 얘기하는 공기저항과 마찰이 아무 데도 없다고 하더라도 A는 움직이지 않은 채 B는 어느 정도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B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야지 되겠는데 F 조건이 잘 맞아서 A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B는 반드시 빗면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B가 받아야 할 힘 중에서 N2는 가속될 방향,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향의 수직이니까 이 힘은 실제로 작용을 안 해야 될 것이고, B에는 작용을 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야 될 것이고, mg 크기의 요 힘을 분석을 해보면은, 요렇게 분해를 해보면은, 여기가 세타라고 나왔을 때, 요 부분이 mg 코사인 세타라고 나오고, 요게 mg 사인 세타라고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 N2 값은 mg 코사인 세타하고 같으면 되겠네요. N2라는 크기는 스몰 mg의 코사인 세타랑 같아야 현 상황 조건 전체 A 물체로서는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B만 빗면을 따라서 가속될 것이다 라는 게 이 조건에서 맞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B 물체는 이제 빗면을 따라서 mg 사인 세타에 의해서 가속되면서 빗면 따라 내려가면 되겠다 해서 A의 빗면 방향으로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속도 값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N2 값도 결정이 끝났죠. N2 값 대입해보면은 mg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나오는데, 뭐 이렇게 쓰는 것도 F값 찾았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조금만 더 정리해 보면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사인 2세타의 절반 할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분의 1 사인 2세타라고 해서, 이럴 경우 라지 M, 스몰 M 질량을 갖는 물체로서 외력이 F 가해지고 공기저항이나 마찰은 더 이상 있지 않을 때, 요 A 물체는 가만히 있으려면 어떤 식으로 현재 물체의 외력이 가해져야 되겠느냐 그랬을 때, 이 경사도 세타에 따라서 2분의 mg 사인 2세타라고 할 수 있는 크기의 힘으로 A를 밀어주면은, 그러고 있는 동안에 B는 이거 고정되어 있는 빗면인가 보다 하면서 가속되면서 쭉 내려갈 가속도 값은 당연히 G 사인 세타만큼으로 해서 나올 거라는 거, 생각보다 쉽게 여기까지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A와 B 물체에는 공기저항이나 마찰을 비롯해서 어떠한 외력도 가해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될지 같이 보겠습니다. 역시 라지엠 질량의 A 물체가 빗면 모양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면서 지면으로부터 세타 각도만큼 경사를 만들고 있고요. B 물체는 질량 스몰 m으로서 처음에는 B 물체가 A 물체의 꼭대기에 일단은 서 있다고 합시다. A 물체가 더 이렇게 나와 있어도 상관은 없긴 한데, 편의상 그냥 꼭대기 위에서 지금 정지해 있다고 하고요. A 물체도 정지한 상황이다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변에서 어떠한 외력도 가해지지 않고, 굳이 가해진다면 외부 물체라고 할 것은 지구 표면으로부터의 수직 항력과 중력들, 뭐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가운데 아무래도 아무런 마찰력도 가해지지 않는다면 A 물체도 움직일 수 있을 테니까 B가 그냥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앞에서 본 것처럼 외력이 가해져야 A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힘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A 물체는 좀 뒤로 밀려나는 운동을 해서 B가 나름 지면 또는 A의 끝점까지 다 내려오고 나면은 A가 왼쪽으로 밀릴 상황이 됐을 거라서 그림과 같은 상황이 마지막으로 연출될 겁니다. 이렇게 할 때 A는 당연히 지면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B 물체는 쭉 내려왔을 때 끝점이 이 위치에 일치하려면 B 물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지면으로부터 세타 각도의 경사를 그대로 따라온 방향으로 속도를 가지면 안 되고, B 물체는 실제로 밀려나가는 A의 경사면을 따라오면서 미끄러진 결과 세타 각도보다 더 가파른 각도를 가지고 이런 경로로 나름의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직선 운동을 해서 마지막으로도 이런 각도를 가지고 지면에 내리꽂히고 있는 마지막 순간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특히 B 물체의 속도 내지는 A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라는 걸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는 생각보다 앞에 풀었던 문제들보다 많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필요한 내용들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나름 고민을 해보고 풀이 같이 따라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원래 A가 정제 있었고 B도 정제 있던 상황에서
B는 A가 약간 밀려간 다음에 요 정도 내려왔다라고 임의의 순간을 포착을 할 건데 요거 A가 뭐 밀려난 거는 좀 생략을 하고 임의의 순간 A 또는 B 물체가 받고 있는 힘들을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A는 당연히 중력 완전 아래 방향으로 받을 거고요. 지면에 의한 수직 항력 완전 연직 윗방향으로 N1 뉴턴의 크기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물체는 경사를 따라가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좀 더 가파른 경로를 따라 내려가더라도 현재 물체의 속력이 속도가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와 무관하게 현재 A와 B의 접촉면은 이와 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수직항력은 물체의 움직임, 가속 방향과 무관하게 힘 자체는 경사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A 또는 B 물체에게 N2 뉴턴 크기로 가해질 거다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힘들을 받으면서 B 물체는 이제 끝까지 내려올 거다라고 생각할 건데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힘들 자체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들에 의한 효과, 가속도는 얼마 될까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따져봐야 될 것이 이와 같은 A와 B의 움직임 전체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보존될 것인가? 그리고 A와 B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보존될 것인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것의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라고 할 구한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 것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할 건데 포텐셜 에너지에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 또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등등이 있어서 상황에 맞게 어떤 포텐셜 에너지를 써야 될지를 그때그때 추려봐야지 될 건데 지금은 탄성력 또는 전기력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만 좀 고려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개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구했다면 그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때 쓴 힘은 그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통해서 해당 힘이 할 일이 어차피 계산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조건이란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데 썼던 그 힘을 제외한 다른 힘들이 또 작용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그 합이 보존될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와 B 물체에는 내부적으로 수직 항력들 작용은 하긴 하지만 그것들은 A 또는 B에게 가해질 거고요. 둘이 같은 힘을 같이 공통으로 받으면서 작용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가해질 힘으로서는 중력이 있는데 A에 가해지는 중력은 가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일도 하질 않아요. 큰 상관은 없는데 그러려니 하고요. B도 중력을 받으면서 움직이니까 중력에 의한 일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력에 의한 일은 현재 역학적 에너지 계산을 할 때는 그 역학적 에너지 전체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거죠. 그 외에 외력이 더 작용할 거냐,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줄 만한 요인이 또 있을 거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된다라고 결론을 일단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보존되느냐라는 것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운동량의 합은 보존이 되질 않습니다. 운동량의 합은 보존이 되질 않는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외력이 더 이상 작용하고 있지 않은데 운동량 합도 보존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 건데 운동량 합이 보존되는 것처럼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빗면이 세타 각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잘 생겨가지고 여기서 물체를 떨어뜨렸는데 물체가 빗면이 완전 직선 형태가 아닌 것을 따라서 이렇게 미끄러져 가는 경우, 아주 완만하게 미끄러져 가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두 물체가 분리됐을 때 두 물체의 운동량도 보존되고 역학적 에너지 합도 보존된다라는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 문제와 기본적으로 모양을 달리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문제풀이처럼 전체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은 A와 B 물체가 최초에는 정지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최초의 운동량 합은 0이죠. 0kg/s 어느 방향으로도 0이 운동량이었을 텐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최종적으로는 물체가
쭉 경사보다 약간 더 가파른 방향으로, 왜냐면 A가 밀려날 거기 때문에 가파른 방향의 직선 운동을 나름 하면서 간 결과 최종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의 속도를 가질 것이고, A 물체는 당연히 왼쪽으로만 움직여야지 되기 때문에 A의 운동량은 mv 왼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고, B 물체의 운동량은 비스듬한 방향으로 경사를 향하는 세타 각도도 아니라 그거보다 더 가파른 방향으로 적당한 mv 운동량을 가질 것이다. 그러면 이 두 운동량이 합이 0이 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운동량 합이 전체적으로 보존된다라는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잠시 예를 들었었던 경사가 이렇게 점점점 각도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도 하지 않을 거라서 최종 상태만 비교하는 게 가능할 텐데, 그럴 경우에는 몇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왼쪽으로 결국 가게 되고, 내려오던 물체도 경사 따라가다 보면은 곡선 경로 따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운동량이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운동량 합이 0으로서 보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따로 생각이 가능하긴 합니다. 어쨌든 해당하는 경우와 지금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라고 봐야 되겠고, 운동량 합이 보존되지 않는다라는 것, 요거는 하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운동량 합이 전체적으로 보존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일부 운동량은 보존된다라는 것도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무슨 얘기냐면 물체는 어찌됐든 속도가 어떻고 가속도가 어찌됐든 한 순간 A 물체는 3개의 힘을 받고 B 물체는 2개의 힘을 받으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일 동안에 A 물체가 가지는 위쪽 방향의 힘, 아래쪽 방향의 힘, 또는 A 물체가 받을 이런 수직 항력의 아래쪽 성분은 물체가 당연히 왼쪽으로 가속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 힘들은 물체의 가속도에 영향을 줄 수 없어야 되겠다. 그러면 A 물체가 받을 힘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A 물체를 가속시키는 알짜 힘은 요거밖에 안 나오겠네요. 요만큼 N2라는 힘의 크기가 있을 때 N2 사인 세타에 해당할 힘이 일단은 물체 A의 가속시킬 힘으로써 알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B물체는 어떠한가 보면은, B물체는 지금 최초 상황의 그림을 그대로 좀 활용을 했지만, B물체는 움직이기를 여기 있었다면은 세타보다 더 가파른 각도로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실제적인 절대적인 공간상에서의 위치 변이의 경로, 궤도를 보여주게 될 텐데, 이렇게 하는 동안에 물체에 가해질 힘이라는 거는 요런 힘이 있어서,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N2 크기라는 것을 위쪽과 오른쪽으로 분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아래쪽 위쪽 방향으로는 mg와 위쪽으로 요거 N2 코사인 세타죠. N2 코사인 세타의 합력에 의한 위아래 방향 힘이 하나 만들어질 것이고, 오른쪽 방향에 대해서는 이런 각도로 실제로 움직일 것에 아래쪽, 오른쪽 구분을 해봤을 때 오른쪽 방향으로는 N2 코사인 세타, N2 사인 세타라는 요거죠. N2 사인 세타라는 힘에 의해서만 좌우 방향의 가속도가 결정이 될 거예요. 좌우 방향의 가속도 또는 움직일 그 힘이 요것만 하나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상하 방향은 어떻게든 된다 치고 각각의 물체의 좌우 방향으로는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면은, A 물체 왼쪽으로 N2 사인 세타의 힘을 받으면서 적절하게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자, B 물체 아래 위로는 모르겠고 오른쪽으로 N2 사인 세타라는 힘에 의해서만, 두 힘 중에 그 힘에 의해서만 오른쪽으로는 가속되자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좌우 방향에 대해서는 A 물체가 움직이고 B 물체가 같은 시간 동안에 움직이는 데 대해서 왼쪽으로 가해질 힘, 오른쪽으로 가해질 힘, 각각의 물체가 받을 알짜 힘은 똑같다. 좌우 방향에 대해서 똑같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해당 물체가 받을 충격량과 같다. 처음에 두 물체는 정지해 있었다. 그러면서 상하 방향은 생각하지 말고 좌우 방향만, 벡터량이니까 운동량 벡터량이고 충격량 벡터량이니까 좌우 방향만 따져보면은 최종 상태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적어도 A 물체가 왼쪽으로 가질 운동량과 B 물체가 이런 방향으로 세타 값도 이런 방향 아니죠. 요거보다 가파른 방향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때 가질 오른쪽 방향으로의 운동량의 합은 보존돼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같은 시간 동안에 가해졌으니까 그 방향으로의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은 같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하나 생각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각각의 물체가 가질 마지막 속도에 대해서 B 물체의 지면 나란한 방향으로의 속도를 V라고 합시다. 스몰 m짜리 질량을 가진 물체가 속도가 오른쪽 방향 성분이 V였다라고 하면은 A 물체는 왼쪽 방향으로 V의 M분의 M배 A의 질량 라지 M, B의 질량 스몰 m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곱하기 라지 M 왼쪽으로 곱하기 스몰 m 오른쪽으로 하는 운동량의 합이 보존돼야 되겠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운동량의 합은 최초 상태 0이 보존되는 게 아니지만 좌우 방향으로의 A와 B 물체의 운동량 합은 보존될 상황이 맞다라고 계산을 해줘야지 되겠네요. 자, 그래서 B 물체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V로 가고 있고 그러면 A 물체는 어떤 속도로 최종적으로 가고 있을 것이냐 일단은 그런 속도는 V'이다 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당연히 요거는 적당한 물체의 요 세타보다 더 가파를 기울기 방향으로의 비율로 V와 V'이 나타나긴 해야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보면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두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가고 A는 적절한 속도로 왼쪽으로 미끄러져 가는 가운데 역학적 에너지는 총합이 보존된다고 했죠? 역학적 에너지는 총합이 보존된다고 했으니까 최초 상황에 대해서 A는 정지해 있었고 B 물체는 요 끝에 있었다라고 해도 되고 조금 더 이게 있어도 되는데 지면으로부터 해당 지점까지의 높이가 h였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B 물체는 최종적으로는 뭐 부피를 무시하고 모양을 무시한다면은 h만큼 내려온 상태가 되어야 될 거니까 전체적으로 A와 B의 포텐셜 에너지는 A는 높낮이 없으니까요. 0으로서 유지되면서 B의 포텐셜 에너지가 스몰 mg h만큼 감소했다라고 하겠네요. 그런 B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는 정지해 있었던 A와 B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 그래서 가지게 된 최종 운동 에너지와 같아야 되겠다. A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A의 질량은 라지 M이었고요. 속도가 왼쪽으로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라지 M분의 스몰 m의 전체 V의 제곱한 운동 에너지가 A의 운동 에너지고 B 물체는 최종적으로 오른쪽으로 속도 성분 V, 아래쪽의 속도 성분 V'이라고 하면은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B 물체 질량 스몰 m이죠. 에 각각 운동 에너지 성분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V제곱 더하기 V'의 제곱 한 것만큼이 B의 최종 속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쭉 쓰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최종 B의 속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쓰는 게 가능해지겠고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제 수식을 더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최종 속도 B의 지면 나란한 성분, 수직인 성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능해진다. 그랬을 때 물체가 A 물체는 왼쪽으로 적당한 속도로 가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있어서 이것만 한번 따져봅시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건데 최종적으로 어떤 속도에 이르렀을 때 두 물체가 속도가 질량과 관련이 있어서 최종 속도가 결정이 될 것이다 싶은데 A의 질량 라지 M이 B의 질량 스몰 m보다 매우 컸다고 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마찰이나 공기저항은 없고 외력은 가해지지 않지만 A 물체가 질량이 아주 컸다면은 B 물체가 쭉 내려가는 가운데 쭉 내려가서 마지막 순간에 가지는 어떤 속도가 될 때까지
그런 속도의 특정 성분을 V라고 하긴 했는데 라지엠이 스몰m보다 매우 크다면 A 물체는 왼쪽으로 가는 속도가 거의 0 나오겠죠. 라지엠이 스몰m보다 매우 크다 하면 그러면 요 부분 제곱할 요 부분이 전체적으로 0 되면서 mgh가 2분의 1 mv 제곱하면서 A 물체는 거의 가만히 있으면서 B 물체는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세타 따라서 쭉 내려간 그런 방향 속도 성분을 가지면서 V와 V'에 대해서는 V분의 V'이 탄젠트 세타 될 그런 정도의 비율로서 결정이 될 거다라는 걸로 또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면서 운동량에 있어서는 모든 방향으로 모든 운동량이 합이 보존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좌우 방향으로의 A, B 물체의 운동량은 보존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일단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한 식까지는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했다 그러더라도 스몰 m, 라지 m, 뭐 중력과 속도는 당연히 알 거고요. H 값 또는 세타 값을 다 알려줬다 그랬을 때에도 V나 V'에 대해서는 해당 경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다 구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중간관계로서 V와 V'의 비율까지 알아봅니다. 자,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물체들은 각자 등가속도 운동한다라 그러면은 물체들에 대해서 t초 만에 이와 같은 운동이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의 시간 t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두 물체는 일단 좌우 방향으로는 물체들이 A가 멀어진 거리, B가 오른쪽으로 간 거리를 합했을 때 각각 간 거리 합을 하게 되면은 최초 A 물체의 밑변 길이만큼이 되겠네요. 밑변 길이는 탄젠트 세타분의 h라고 쓸 수 있으니까 각각의 물체가 적당히 t초 동안 등가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평균 속도로 간다라 그랬을 때 그 평균 속도 값은 2분의 최종 속도 하면 되는 거니까 먼저 가로 방향에 대해서 라지 m 분의 스몰 m 플러스 1v의 평균 속도로 t초 동안 각각 서로가 좌우로 멀어지면 그 결과는 탄젠트 세타분의 h가 된다라는 식을 하나 얻었고요. 마찬가지로 나름 B물체도 아랫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V' 속도가 됐으니까 그런 속도가 될 때까지의 평균 속도 2분의 V'으로 t초 동안 내려가게 되면은 그러면서 h만큼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B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식을 세웠습니다. 자, 요걸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평균 속도,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좌변끼리 우변끼리 나눠주면 2분의 t 그리고 h도 다 상쇄가 되면서 각각 변에 대해서 나눠주고 조금만 이항을 해보면은 V'은 하면 서식이 나오겠죠. V'은 라지 m 플러스 분의 스몰 m 플러스 1의 V 곱하기 탄젠트 세타 하는 식으로 해서 V' 값도 결국에는 라지 m이나 스몰 m의 질량비 그리고 세타 값을 알고 있다면은 최종 물체의 절대적인 상대적인 A에 대한 움직임이 아니라 절대적인 운동 방향에 대한 V와 V'의 B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방향에 대해서 계속 등가속도 운동한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며 V'도 V로 표시했으니까 적당한 숫자 계산이 숫자 값이 다 주어지면 대입해서 정리하면 최종 속도까지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학생이 질문했던 물체 어떤 물체가 A 위에 B가 빗면상에 있는데 적당한 힘을 주면은 미끄러지지 않을 조건 F는 얼마야 되냐부터 시작을 한 것에 파생되는 응용 문제 몇 가지 더 풀어봤는데 특히 세 번째 경우는 학생들이 이걸 시작을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이냐 어떤 법칙이나 원리가 적용이 가능할 거냐 가능하지 않느냐 부분에서 역학적 에너지 합은 보존이 될 건데 운동량 합은 전체적으로는 보존되지 않는다라는 걸 간과하면 답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풀이법도 보면서 전반적으로 몇 가지 법칙을 활용하는 것이나 계산하는 방식 여러분에게 충분한 연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